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주말 또다시 신형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따른 것으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제재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은 즉각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진지한 비핵화 약속을 보여줘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국들은 추가적인 제재도 취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도 참여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번 성명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예정된 안보리 긴급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안보리 15개 회원국은 내일 회의에서 대북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안보리 제재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언해왔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이 첫 핵실험을 실시한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미사일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에 언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오랫동안 지속돼 온 노골적 위협으로 규정한 미 백악관이 거듭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미국과 한국,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Particularly China and Russia to do everything they can in terms of sanctions to help resolve the situation and bring stability to the peninsula. 앞서 미국은 북한 미사일의 탄착지가 점점 러시아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행동에 나설 때가 됐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중국 1대1로 정상포럼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떤 경우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관련국들도 북한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고 대화로 복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CNN은 전문가 분석을 통해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지금까지 시험 발사 중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미 본토가 타격권 안에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불안정하고 도발적인 언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1대1로 정상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우리 정부 대표단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시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베이징 김현석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제 저녁 한국 정부 대표단의 박병석 단장을 만나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중 관계의 발전은 양국은 물론 아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에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강조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가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밝힌 뒤 문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이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단장은 시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새 정부에 대해 과거 정부와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과 사드 문제를 논의하진 않았지만 진일보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시 주석은 1대1로 정상 포럼에 참석한 정상급들을 모두 만나지도 못할 정도로 일정이 빡빡했는데도 시간을 쪼개 박 단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어제는 전현직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차례로 만나 한중 관계 개선 방안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탕자시환 전 국무위원은 시 주석과 박 단장의 만남은 중국 측이 한중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양재츠 현 국무위원은
1대1로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 문 대통령과 한국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방중 일정을 마친 정부 대표단은 한중 정상의 통화 이후 중국 지도층의 변화를 느꼈다며 이번 방중으로 경색된 한중 관계에 물꼬가 트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랜섬웨어의 확산을 주춤하게 만든 영국 청년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독학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런던 박상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12일 시작된 랜섬웨어 공격은 전 세계 150여 개 나라 정부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영국의 일부 병원은 수술과 진료를 중단했고 자동차 공장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사이버 공격 하루 만에 랜섬웨어 확산을 주춤하게 만든 킬 스위치를 개발한 익명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22살 마쿠스 허치슨스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휴가 기간 중 해킹 관련 뉴스를 접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대번에 있는 집 침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킬 스위치를 만들었습니다. It's very important that people patch their systems now because we have stopped this one, but there will be another one coming and it will not be stoppable by us. 사이버 보안 업체에서 일하는 허치슨스는 대학에 가는 대신 독학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했습니다.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은 허치슨스의 신원이 공개된 이후 그의 몸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허치슨스는 현재 휴가를 반납하고 영국 정부 사이버 보안센터에서 2차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기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로 미국 항공사들이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항공기 보안 코드가 승무원의 실수로 유출되는 일이 벌어져 비상이 걸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주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조종실 문을 열 때 사용하는 보안 코드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지난 13일 전 세계 소속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항공기 보안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조종실에 누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의해달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항공기들은 9.11 테러 이후 철제 출입문으로 조종석을 강화했으며 신형 항공기의 경우 더욱 단단한 재질의 문이 조립돼 출고되고 있습니다. 조종실 문은 총기와 수류탄 공격에도 견딜 수 있으며 항상 잠겨 있어야 합니다. 이 문을 열기 위해선 키패드로 암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 코드가 웹사이트를 통해 유출된 겁니다. Something like this information getting in the wrong hands is something that they're dealing with very quickly. 유나이티드 항공 측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해킹이 아닌 승무원의 실수라며 이 정보가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갔다는 정황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안 코드를 교체할 때까지 기장이 조종실에 들어갈 때 별도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칠 것이며 외부인 접근을 더욱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이주훈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기자들을 사다리로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집회 참가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엄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엄 판사는 범행에 이른 경위나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대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이 신형 미사일엔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엔진이 장착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그제 평안북도 일대에서 발사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1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사일은 최대 고도 2111km까지 올라가 787km를 비행한 뒤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두 색깔만 바뀌었을 뿐 길이 약 18m의 뾰족한 탄두 모양은 지난달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열병식 때 포착된 미사일과 거의 흡사합니다. 최고 고도까지 상승한 뒤 마하 15에서 15 속도로 낙하하는 무수단 미사일과 달리 신형 미사일은 마하 15에서 24 사이 속도로 동해상에 떨어진 걸로 추정돼 엔진 기술이 한층 발전했음을 암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달 전 북한이 지상 연소 시험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신형 고출력 엔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80톤 중량을 밀어올리는 추진력을 구현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엔진이 쓰였다면 단분리 없이 미사일을 고도 2,000km 이상 쏘아올리는 성능이 입증된 겁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북한 주장대로 이번 중거리 미사일의 기술적 특성과 엔진 성능이 제대로 구현됐는지 여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김재웅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워싱턴 현엄서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오랫동안 지속돼온 노골적 위협으로 규정한 미 백악관이 거듭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미국과 한국,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Particularly China and Russia, to do everything they can in terms of sanctions to help resolve the situation and bring stability to the peninsula. 앞서 미국은 북한 미사일의 탄착지가 점점 러시아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행동에 나설 때가 됐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중국 1대1로 정상포럼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떤 경우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관련국들도 북한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고 대화로 복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CNN은 전문가 분석을 통해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지금까지 시험 발사 중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미 본토가 타격권 안에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불안정하고 도발적인 언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안보리는 언론 성명에서 북한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비핵화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북한이 더 이상의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중국도 채택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우리 시간 내일로 예정된 안보리 긴급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는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일본이 함께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대1로 정상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우리 정부 대표단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시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베이징 김현석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제 저녁 한국 정부 대표단의 박병석 단장을 만나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중 관계의 발전은 양국은 물론 아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에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강조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가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밝힌 뒤 문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이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단장은 시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새 정부에 대해 과거 정부와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과 사드 문제를 논의하진 않았지만 진일보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시 주석은 1대1로 정상포럼에 참석한 정상급들을 모두 만나지도 못할 정도로 일정이 빡빡했는데도 시간을 쪼개 박 단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어제는 전현직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차례로 만나 한중 관계 개선 방안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탕자시환 전 국무위원은 시 주석과 박 단장의 만남은 중국 측이 한중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양재츠 현 국무위원은 1대1로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 문 대통령과 한국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방중 일정을 마친 정부 대표단은 한중 정상의 통화 이후 중국 지도층의 변화를 느꼈다며 이번 방중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주말 또다시 신형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따른 것으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제재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은 즉각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진지한 비핵화 약속을 보여줘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국들은 추가적인 제재도 취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도 참여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번 성명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예정된 안보리 긴급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안보리 15개 회원국은 내일 회의에서 대북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Particularly China and Russia, to do everything they can in terms of sanctions to help resolve the situation and bring stability to the peninsula. 앞서 미국은 북한 미사일의 탄착지가 점점 러시아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행동에 나설 때가 됐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중국 1대1로 정상포럼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떤 경우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관련국들도 북한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고 대화로 복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CNN은 전문가 분석을 통해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지금까지 시험 발사 중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미 본토가 타격권 안에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불안정하고 도발적인 언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안보리 제재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언해왔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이 첫 핵실험을 실시한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미사일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에 언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오랫동안 지속돼온 노골적 위협으로 규정한 미 백악관이 거듭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미국과 한국,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 해결에